우울증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씻는 것도 귀찮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에도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게을러졌나. 그런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무기력은 의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는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고 해서 꼭 돈이나 특별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서 즐거울 것 같다. 일을 끝내면 후련할 것 같다. 잠깐 산책하고 오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들도 모두 보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몸을 움직일 이유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울증에서는 이 보상을 기대하고 그걸 얻기 위해 행동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을 떠올려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노력들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막상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쾌감 상실 혹은 쾌감 저하, 안헤도니아입니다. 쾌감 저하라고 하면 흔히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 한번 해보려는 동기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로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집중력까지 떨어지면 평소에는 별것 아니었던 일도 훨씬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산책을 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작은 즐거움이나 성취감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들 자체가 점점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울증 치료에서는 행동 활성화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시작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를, 작은 기회들을 다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적 진료에서도 무기력하다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기력이라도 그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들이 꽤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몸과 머리가 계속 지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면과 피로가 무기력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잘 살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쉬고 있어도 몸에 힘이 계속 들어가고 생각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된 긴장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식욕과 소화가 함께 떨어지고 체력도 많이 저하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생각하는 속도나 말, 행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정신운동성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할 때는 무기력이라는 증상만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수면과 식욕, 소화 상태는 어떤지, 불안과 긴장은 얼마나 심한지, 실제 체력과 활동량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한 뒤에 어떤 문제가 무기력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한약과 침치료를 계획합니다. 우울증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인데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기대와 동기가 예전처럼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